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옛날 백제시대 왕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왕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. 왕의 빈 무덤. 네, 모든 이야기는 시작점이 있죠. 이번 미스터리의 출발점은 바로 이 기록입니다. 이걸 단서 삼아서 대체 왜 왕의 무덤이 비어 있었는지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왕의 빈 무덤, 그 현장부터 시작해서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두 왕비 이야기, 그리고 반전을 가져올 벽돌 속 증거를 살펴보고 진짜 주인공인 아들의 큰 그림을 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무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바로 왕의 빈 무덤. 모든 미스터리는 사건 현장에서 시작하는 게 국룰이죠. 우리가 찾아갈 현장은 바로 공주 송산리 6호분입니다. 이 6호분 안에 들어가 보면요. 관을 올려두는 단, 그러니까 관대라는 게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.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무령왕과 왕비가 함께 묻히는 합장 무덤이었던 거죠.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. 한쪽 자리에는 주인이 있는데 다른 한쪽, 바로 왕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. 아니, 왕을 위해서 만든 무덤인데 왜 정작 왕은 여기 없는 걸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. 두 왕비 이야기.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첫 번째 가설이 등장하는데요.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합니다. 바로 왕실의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. 자, 이 가설은 이런 겁니다. 6호분은 원래 무령왕의 첫 번째 왕비를 위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. 이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여기에 묻혔고 그 옆자리는 나중에 무령왕을 위해서 비워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무령왕이 세상을 떠날 즈음 권력을 꽉 쥐고 있던 두 번째 왕비가 이 모든 계획을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. 그리고는 자신과 왕만이 함께할 새로운 우주를 만들겠다면서 7호분이라는 새로운 무덤을 급하게 만들어서 왕을 그쪽으로 모셨다는 거죠. 이제 세 번째, 벽돌 속 증거입니다. 와, 이 왕실 드라마 정말 흥미진진한데 그런데 말이죠.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완벽해 보였던 스토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이 두 왕비 가설,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? 자, 이제부터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이 증거들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자, 이게 바로 결정적인 반박 증거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게도 나중에 급하게 지었다고 알려진 7호분보다 원래 무덤이었다는 6호분의 건축 기술이 훨씬 더 발전된, 그러니까 더 최신 기술이었던 겁니다. 특히 6호분에는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7호분은 앞서요. 이 사신도 벽화라는 게 당시 최신 유행 같은 거여서 보통 더 나중에 지어진 무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이 구형 모델보다 먼저 출시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. 이건 뭘 뜻하겠어요? 바로 6호분이 7호분보다 오히려 나중에 지어졌을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여기에 쐐기를 박는 증거가 또 나옵니다. 바로 7호분에서 발견된 묘지석이에요. 여기에 새겨진 기록이 어찌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이걸 급하게 지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죠. 이건 뭐 임시로 뚝딱 만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백제의 기술력을 총동원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네 번째 파트, 아들의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왕비 이야기가 이렇게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잖아요. 그럼 진짜 이야기는 대체 뭘까요?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든 걸까요? 네, 드디어 이 거대한 판을 짠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. 그 사람은 바로 무령왕의 아들 성왕입니다. 알고 보니까요, 7호분의 무령왕과 함께 잠들어 있는 왕비가 바로 성왕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.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성왕은 이미 왕이었어요.
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례를 치르고 당대 최고의 기술로 무덤을 만들어 모신 거죠. 이건 그냥 우리 어머니 최고 하는 효심의 표현을 넘어서는 겁니다. 바로 나, 성왕의 정통성을 온 나라에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7호부는 그냥 무덤이 아니었던 겁니다. 나의 어머니가 무령왕의 유일한 진정한 왕비다. 그리고 나는 그 피를 물려받은 정통성 있는 왕이다. 라고 후대 사람들한테까지 선포하는 돌에 새겨놓은 거대한 신용장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성왕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첫째, 6호분과 관련된 과거에 어떤 계획이 있었든 싹 다 무시하고 폐기해버립니다. 둘째, 돌아가신 아버지 곁에는 오직 내 어머니 한 분만 모셔서 어머니의 권위를 세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묘지석이라는 완벽한 증거물로 남겨서 그 누구도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.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?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무덤에 대한 판결.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을 다 모아서 이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6호분의 그 텅 빈 왕의 자리는 사실 미스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. 그 공간은 새로운 권력을 쥔 아들, 성왕이 폐기 처분해버린 지나간 시대의 낡은 약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던 거죠.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정글의 작은 단서 하나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과연 우리가 공식적인 역사라고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 뒤에는 어떤 진짜 진실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숨어 있을까요?